판교다. 판교면 되게 좋잖아요. 지역 호재만 본다면요 큰 실수를 할 수 있어요. 팔 수 있을까요? 못 팝니다. 신축 물건만 봐도 안 됩니다. 우리가 지역하고 물건을 같이 봐야 되는데 만약에 지역 호재만 본다면요 큰 실수를 할 수 있어요. 예를 들어 볼까요? 기획부동산 같은 경우 있죠. 이거는 뭐 아파트는 아닌데 지역은 예를 들어서 판교다. 판교면 되게 좋잖아요. 그 판교에 기획부동산이 들어왔어요.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? 사면 안 되는 거예요. 왜냐하면 지역은 좋은데 물건이나 가치 자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. 되게 재밌는 거는 기획부동산 얘기를 좀 잠시 하자면은 기획부동산이라는 게 늘 호재 옆에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지금 판교 제가 테크노밸리 얘기를 했는데 지금 기획부동산이 아직도 판을 치고 있는데요. 여기 보시면은 금토동에 산 73번지 있죠. 여기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기획부동산입니다. 어디냐면은 여기 보시면 국사봉이랑 이수봉 보이죠? 여기가 기획부동산입니다.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까요? 이 정도입니다. 금토동에 비교해 보면은 청담동 사이즈, 논현동 사이즈, 신사동보다 더 커요. 이게 제가 알기로는 44만 평 정도 되거든요. 서울대가 44만 평이에요. 서울대 크기가 그만큼이 기획부동산으로 묶여 있어요.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속았느냐? 판교 테크노밸리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. 의왕 같은 경우도 장안지구 도시개발 사업 바로 옆에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옆에 기획부동산이 바둑판 형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. 이렇게. 이 기획부동산이거든요. 장안지구 바로 옆에 바둑판 형식으로 되어 있죠.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춘천 같은 경우도 레고랜드 이번 5월 달에 개장을 했죠. 그 주변에도 되게 기획부동산이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평택, 고덕국제신도시 각종 개발 사업 되게 많잖아요. 기획부동산 되게 많습니다. 세종시 행정복합도시 우리가 세종시가 들어서면서 주변에 기획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섰습니다. 이 기획부동산은 항상 호재 옆에 있거든요. 그러니까는 우리가 호재만 본다면은 땅을 보면 땅 가치가 올라가겠네. 예, 올라갈 수는 있겠죠. 근데 거래가 안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말했던 이런 금토동에 이 금토동 산 73번지 여기는 토지 소유자가 4,800명 정도가 있습니다. 5,000명 가까이 있는 거예요. 여기 이수봉하고 국사봉 사이에 있는 거. 여기 판교 테크노밸리가 여기 있죠. 예, 여기 있습니다. 요 바로 옆에 요 라인입니다. 근데 여기는 4,800명이 거의 임야를 쪼개가지고 진짜 기획부동산에서 한 30여 개의 기획부동산에서 한 거의 1,000억 원 가까이를 판매를 한 거예요. 근데 소유자가 공유지분으로 4,800명 있어요. 살 때는 개별로 살 수 있는데요. 팔 때는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 팔 수 있을까요? 못 팝니다. 땅값이 올라도 거래가 안 됩니다. 거래를 할 수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극단적인 예로 들었지만요. 지역의 호재만 보고 땅이든 뭐든 물건에 대해서 접근을 하면요. 큰일 날 수 있습니다. 특히 지금처럼 아파트 투자가 어려운 시기에는 대체 상품들로 많이 옮겨가요. 근데 그 대체 상품으로 옮겨가면 문제가 뭐냐? 실수할 수 있는 기회들이 훨씬 많아집니다. 특히 땅 같은 경우는 이 방금 말했던 기획부동산 제가 제일 처음에 제가 유튜브 시작할 때 만든 게 기획부동산 하지 마라. 그 다음에 지주택 하지 마라. 그 다음에 분양형 호텔 하지 마라. 이 얘기를 정말 강조해가지고 만들었어요.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같은 시기는요. 또 이런 땅에 대한 부분들 호재를 이용해 가지고 아파트 투자 안 되니까 다주택자 투자 안 되니까 땅에 투자해라 소액으로 할 수 있다. 또 지인이 또 해요. 지인들이 이렇게 영업을 해요. 그래 가지고 현혹되어 가지고 하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. 지역과 물건을 같이 보아야 되고 이 호재를 지역의 호재만 보면은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같은 시기에 시장에 잘 참여하려면요. 신축 물건만 봐도 안 됩니다. 신축이 가치들이 많이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. 그리고 선호도도 굉장히 높은 건 사실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. 아파텔, 지금 아파텔 되게 비쌉니다. 제가 놀란 게 얼마 전에 주변의 아파트 값이 한 12억 하는데 아파텔 분양가를 12억, 13억 정도를 예상하는 데가 있습니다. 경기도입니다. 근데 여기는 분상제가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가격들이 좀 둔화되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엄청나게 비싸게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. 이런 신축들
더럭 12억 13억에 사면 안 됩니다. 시장이 안 좋은데 대체 주택 시장은요 더 안 좋습니다. 이런데 신축이라는 물건의 미명하에 이것들을 그냥 선택을 하시면은 되게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우리가 호재만 보면 안 되고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세대수만 또 보면 안 돼요. 예를 들어서 도농복합 도시에 인구가 한 5, 6만 정도 되는 도농복합 도시에 1000세대가 신축이 만들어졌어요. 근데 인구가 한 900만 되는 도시에 세대수가 300세대밖에 안 되는 구축이 있어요. 우리는 지역을 빼버리고 1000세대 신축과 300세대 구축만 본다면은 1000세대 신축이 들어가야 되잖아요. 근데 아니에요. 인구가 5, 6만밖에 안 되는 도농복합 도시의 1000세대 여기 위험합니다. 그리고 인구가 900만 이상이면은 서울이죠. 대도시의 300세대 구축 오히려 이게 훨씬 안전합니다. 그래서 제가 늘 얘기를 하는 게 화장을 하면은 화장의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. 치장하고 뭐 이제 화장하고 분장하고 그다음에 환장한다고 하잖아요. 너무 진하게 해서. 근데 이 화장을 다 없애버리고 민낯이 우리 땅의 가치거든요. 우리는 땅의 가치를 보고 호재를 적용을 시켜야 돼요. 단순하게 뭐 세대수가 뭐 2000세대다. 뭐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강릉에 2000세대의 아파트와 강남에 100세대의 아파트가 있으면 어디를 선택하겠냐. 저는 100세대, 200세대의 강남을 선택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입지 가치가 높기 때문에. 실제적으로 200세대밖에 안 되는데 뭐 삼성역에서 봉은사역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세대수가 작은 아파트들이 있습니다. 풍땡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 가격들 보십시오. 굉장히 비쌉니다. 왜 그럴까요? 입지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같은 시기에 새 아파트가 되었다. 거기에 세대수가 많다이 현혹되면 안 되고요. 땅의 가치를 본 다음에 플러스 알파 세대수를 더불어서 봐야 됩니다. 강남은 세대수가 작아도 상관없어요. 거꾸로 뭐 경기도 쪽으로 조금 추가적으로 말하면 경기도 쪽으로 가면은 경기도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중요합니다. 그리고 서울의 일자리랑 연결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 거죠. 그리고 또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요. 시장에 잘 참여를 하려면은 타이밍을 좀 잘 봐야 돼요. 타이밍에 상관없이 구매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. 지금 저는 대구 같은 시장을 갭 투자로 들어가긴 부적절하다 생각하거든요. 근데 제가 대구는 괜찮다고 했어요. 괜찮다고 했으니까 지금 갭 투자로 들어가도 되겠네.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좀 오랜 시간 동안 대구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경우가 생기군요. 만약에 내가 1주택으로 실거주를 해야 되는 상황, 대구에 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지금 들어가도 상관없지만은 그냥 투자의 관점에서 갭 투자를 대구에 있는다? 그러면 뭐 3, 4년 이상, 뭐 최대 5년 이상까지도 물릴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죠. 그래서 우선은 타이밍에 상관없이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시간을 아끼는 투자를 할 수가 없고 시간을 낭비하는 투자, 안 팔려서 낭비하는 투자,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지는 투자를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좀 잘 참여하려면요, 지역하고 물건과 타이밍들을 같이 봐야 돼요. 지역 호재만 보면은 기획부동산 같은 실수를 할 수 있고요. 신축 물건만 보면은 물건이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아파텔도 있고 생숙도 있잖아요. 이런 부분으로 고가로 잘못 사서 물리는 경우가 생기고요. 그리고 세대수만 본다면요. 입지 가치를 따지지 않아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생기고요. 타이밍 같은 경우도 실거주를 하느냐 갭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들이 달라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못 선택해 가지고 시간을 아끼는 투자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. 그래서 시장에 잘 참여하려면 결국은 뭐냐면요. 지금 제가 말했던 이 보편적인 상황과 개인의 형편들을 잘 따져보면서 들어가는 시기가 지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개인의 형편들을 지금 제가 말했던 보편적인 조금은 뭐 더 있지만은 훨씬 많지만은 이런 상황들을 염두하고 시장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.